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 아니 50억 말아먹고 100만 원 준다? 그 여러분들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는 정도가 아니지. 삼성은 돈이라도 있지. 만약에 내가 미국의 바이어가 이걸 샀어. 근데 미국 바이어가 조그만 회사야. 이거를 한 20억 원어치 들어있는데 멸시라고 100만 원 주면 이 사람 망해 안 망해? 망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야?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적 선사 중에서 여러분들 HMM은 많이 얘기했은 거 아시죠? 페노션.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가 SM 상선이라고 있어요. SM 상선. 여러분들 SM 그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M 그룹이 우호현 회장님이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그 SM 그룹에 해운 회사가 또 꽤 있어요. SM 상선, 대한해운 뭐 이렇게 많이 인수해가지고 이제 잘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 팬데믹 때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SM이 여러분들 SM 상선, SM 라인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미주항로입니다. 이 SM 상선이 SM 라인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미주 라인, 컨테이너 미주 라인을 띄워가지고 매각 인수한 게 SM 라인이에요.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SM 라인의 역사는 한진해운이 파산할 때 컨테이너 부분 중에 미주항로, 이 미주항로가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미국에 수출이 많으니까 미주항로의 영업권을 인수한 게 뭐다? SM 라인이다. 그 SM 라인의 그 회사가 SM 상선인데 이 SM 상선이 3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베링해라고 들어보세요. 베링. 알래스카 아시죠? 여기 캄차카 반도에서 알래스카하고 이게 이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건너갔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선박이 섬이 있죠. 그 베링해가 굉장히 파도가 셉니다. 아시죠? 베링해에서 여러분들 뭐 하죠? 그런 거 하잖아요. 왜? 뭐 꽃게잡이, 뭐 엄청난 뭐 거대한 그쵸? 그래서 막 그 엄청난 바람과 폭풍과 파고가 높아요. 여기서 바람이 강하게 분 거야, 그날, 3월 6일 날. 그래가지고, 이 배가 크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배가 롤링이에요, 롤링. 여러분들 롤링이 뭐냐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거 롤링이라 그래요, 롤링. 여러분들이 배라는 거는요, 배를 건조할 때 어떻게 건조하냐면은, 배가 부양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가 바다에 떠 있으려면 이게 철판이잖아. 여러분들 바둑돌을 떨어뜨리면 꼬르륵 들어가죠. 그러나 이 철판으로 만든 수만 톤의 철판으로 만든 배는 왜 안 가라앉을까? 그거는 부양성. 배가 뜬다 이거지. 그 발라스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망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밀어 올리는 그 뭡니까? 이 부력이라고 그러잖아. 부력. 그렇죠? 부력. 그 다음에 이 만유인력, 중력이죠. gravity. 이런 것들이 일치되면 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이 해수면과 선박의 옆에 그걸 건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건연. 그 건연에 그 금이 있어요. 그 금. 선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헐스라고 그래요. 헐스. 여러분들 드래프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신항의 드래프트는 예를 들어서 뭐 18m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18m가 무슨 뜻이냐. 배가 풀로 적재했을 때 이게 쫙 잠기거든요. 그때 그 깊이가 바다의 바닥 있잖아요. 배의 맨 밑바닥을 보텀이라고 보텀. 그래서 보텀부터 그 뭡니까 그 프리보드 건연까지의 그 길이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조금 공간을 두고 있어야 이게 밑에 충돌을 안 하잖아요. 안반에. 그렇죠? 그럼 이제 좌초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배를 잘 건조를 하는데 문제는 뭐야? 이게 아무리 큰 배도 북태평양 가면은 일회 편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회 편주 아시죠? 나뭇잎과 불과해요. 지금 24,000 TU의 컨테이너 배도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속절없이 막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워낙 배가 크니까 좀 안전하겠지. 근데 이 배가요, 베링해 인근 해역을 운항하다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롤링이 있는 거예요, 롤링. 여러분들이 이걸 앞뒤로 이렇게 하는 걸 피칭이라고 해요, 피칭. 배가 자꾸 이럽니다. 이걸 피칭.
롤링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배 타면은 그래서 토하는 겁니다. 어지러운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깃배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저 6시 내 고향에. 그걸 롤링이래. 이 롤링이 발생해가지고 컨테이너가 해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낙하됐다 이거지. 낙하돼가지고 유실됐어요. 그게 몇 개냐? 115개야. 115개가 유실되거나 손상이 됐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선에 적재할 때 그냥 적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케이지가 있어요. 케이지에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안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크가 있죠. 배에 보면은 데크가 있고 이 밑에를 언더데크라고 그래. 위를 온덱. 그래서 언더덱에 쭉 꼽아요. 그 다음에 온덱. 그러니까 여기 밑에 언더덱에 뭐 예를 들어서 8단, 온덱에 8단, 16단.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파트로 치면 뭐 몇십 층이에요. 그래서 이게 케이지가 있는데 이 케이지를 벗어나서 추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항만에 이제 기항을 하잖아요.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면은 컨테이너를 이렇게 적재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라싱 회사가 있어요. 레싱 회사에서 이렇게 텀버클로 이게 크로스로 이렇게 크로스 멤버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결박을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컨테이너 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본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적을 다 컨테이너를 이렇게 이제 겐질 크레인으로 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싱 업체에서 이제 갑니다. 거기 이제 레싱 업체 직원들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영상 보셨죠? 이렇게 돌리면은 텀버클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딱 이렇게 팽팽하게 텐션을 주는 거야. 그래야지 막 바람에 불어도 이게 안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진 거지. 이 붕괴, 컬랩스 된 게 19개, 데미지, 손상 입은 게 15개, 유실이 81개, 합계 115개가 바다로 추락한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저 기사를 또 보니까 이게 배 이름이 이제 SM 포틀랜드 호야. 51,314 데드웨이트톤이에요. 물론 이제 컨테이너 따지면 이제 TU로 따져야 되겠지.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밴쿠버로 가는 거예요. 또 밴쿠버 아시죠? 그 북미. 밴쿠버가 큰 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가는데 이제 손상이 되니까 이제 진로를 변경해서 다시 운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지연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밴쿠버의 캐나다 교통부라든지 해양 경비대 조사를 받게 돼요. 여기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게 4,228TU급이야. 그러니까는 컨테이너 선으로 치면은 중형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컨테이너가 제일 큰 게 24,000TU잖아. 그쵸? HMM 24,000TU. 그래서 이제 이건 최근에 나온 거고, 옛날에는 다 뭐 6,000TU, 4,000TU, 8,000TU 이랬어요. 그러니까 4,200이니까 약간 소형은 아니고 약간 중형 정도 될 것 같아요. 준중형. 그래서 얘가 이제 2009년에 건조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오래된 배는 아닙니다. 한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SM이 인수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115개 컨테이너가 유실됐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누구한테? 있다면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화물에 소유주가 있겠지. 이거 컨사인이, 그렇죠? 수화인. 이 수화인에 대해서 얼마를 배상을 해야 되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알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사 있죠? 지금 SM이나 HM이나 이런 머스클라이나 이런 선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운송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떤 멸실을 영어로 loss, 그 다음에 손상, damage. 이 두 가지입니다. loss, damage, delay. 지연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여러분들이 운송인이 물건을, 컨테이너를 선적해서 운송하면은 뭘 발급하냐면요. 이 슈퍼한테 이 BL을 발급, BL. BL이 뭐야? 선하증권입니다. 선하증권. 물건을 선적했다는 증거의 권리증권이죠. 유가증권이죠. 유통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증권인 BL, 선하증권을 발급합니다. 누구한테? 그 슈퍼한테, 수출자한테. 그럼 수출자가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로 가면 수입자가 돈 내고 그 선화증권을 BL을 인수해서 이 BL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우리가 OBL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BL, OBL. 아셨죠? 그래서 OBL을 인수해서 이제 CY나 창고 가서 컨테이너를 찾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결국 보세요.
유실되면은 이것을 운송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야? SM 상선이지. 그쵸? 그러면 SM 상선이 115개 컨테이너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뭐냐? 얼마를 책임지냐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뭐야? BL입니다. BL의 이면에 약관이 있어요. 그 약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선사가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멸실, 훼손, 파손, 데미지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68년에 의하여 포장당 단위당 666.67 SDR을 한도로 또는 중량당 킬로그램당 2 SDR 중 높은 쪽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러분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컨테이너가 하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A라는 컨테이너가 유실됐어, 이번에. 그러면 그 컨테이너 하나를 얼마를 배상해 주냐? SM이 간단합니다. 1968년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헤이그라는 데가 네덜란드에 있죠. 제가 옛날에 출장 가봤는데 이 헤이그 규칙이 원래 1924년에 있었어요. 그게 선화증권에 관한 국제 규칙이야. 그게 1924년에 헤이그 규칙이야. 이거를 개정한 게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왜 개정했느냐? 바로 컨테이너가 출현한 거야. 1950년대에. 그래서 1950년대에 컨테이너가 출현하면서 그 시랜드가 처음에 이제 운송했잖아요. 그 시랜드를 머스크가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 시랜드가 컨테이너를 세계 최초로 운송을 하면서 이제 이게 컨테이너에 대해서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만든 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야. 1968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해상 운송인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한도는 포장당.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포장이죠. 컨테이너, 팩, 그다음에 팔레트, 박스. 그렇죠? 이런 게 다 포장이에요. 1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포장당 666.67 SDR 또는 킬로그램당. 중량이 무거우면 이제 중량으로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뭐 코일 같은 건 중량이 무겁잖아. 킬로그램당 2 SDR입니다. 중 높은 거를 합니다. 그게 선사의 책임 한도야.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밖에 안 물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666.67 SDR이 과연 얼마인가? 이게 궁금하잖아. 여러분들 궁금하죠? 물론 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은 궁금할 거예요. 저도 궁금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SDR이 뭐냐? 영어로 Special Right, 아니 Special Drawing Right야. Special Drawing Right. 특별 인출권. 화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폐단이 하면 뭐가 떠올라? US 달러. 그죠? Japanese yen, Chinese yuan, Korean won. 그죠? UK 파운드. 그런데 SD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IMF가 만든 겁니다. IMF. 여러분들 IMF는 뭐가 떠올라? 1998년 IMF 외환 위기가 떠오르죠. 바로 그겁니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서 통화를 만들었어. 그 통화가 뭐야? SDR입니다. 그래서 1 SDR은 몇 달러다. 이게 있어요. 매일 바뀌어. 오늘 얼마인지 난 몰라. 하지만 666.67 SDR이 얼마냐? 한 1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SM 라인이 이번에 115개 컨테이너를 유실시켰죠. 어쨌거나 뭐 이게 불가항력이든 뭐 천재지변이든 뭐도 상관없어요. 유실시켰죠. 그럼 거기에 소중한 화물들이 들어있을 거야. 뭐 반도체도 뭐 휴대폰이고 뭐 타이어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 그쵸? 북미로 가는. 그럼 그 화물에 대하여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를 배상해 주느냐? BL 약관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른다. 그게 666.67 SDR입니다. 포장일 경우에. 컨테이너는 포장이니까. 그러면은 100만 원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또 LG전자가 수출하는 게 컨테이너가 유실됐어 이번에. 그럼 그 컨테이너에 안에 있는 화물의 인보이스 밸류. 화물 가액이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아니 50억이 지금 유실돼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 못 찾는데 여러분들 바다에 빠지면 찾기 힘들어요 그거. 배라는 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배는 가고 있어요. 그거 언제 찾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쵸? 물론 찾는 경우도 있지. 그러나 이제 유실돼 못 찾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억, 20억 컨테이너가 유실됐는데
SM 라인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BL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 상법에 이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법은요. 해상편이 있어요. 해상편에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1포장당 6,6,7 또는 킬로그램당 ES를 높은 금액을 배상 한도로 한다. 손해배상 책임 한도로 한다. 책임 제한 규정이라고 그래. 책임 제한 규정. liability limitation clause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liability는 법적 배상 책임을 뜻해요. liability limitation. 제한. 그러니까 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법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이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0억이라 50억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지. 얼마죠? 66,667 STR.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주 그 언저리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봅시다. 아니 50억 말아먹고 100만 원 준다? 그럼 여러분들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는 정도가 아니지. 삼성은 돈이라도 있지. 만약에 내가 미국의 바이어가 이걸 샀어. 근데 미국 바이어가 조그만 회사야. 이거를 한 20억 원어치 들어있는데 멸시라고 100만 원 주면 이 사람 망해, 안 망해? 망한다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